절에서 먹는 밥을 뜻하는 사찰 음식. 제철마다 다른 메뉴가 제공되는 사찰 음식은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 맛의 담백함과 깔끔함을 잊지 못한다는데, 담백하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속이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심채와 인공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아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찾아주는 사찰 음식 전문점이 있다.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수양의 멋을 선보이는 맛집. 지금부터 음식으로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그곳을 방문해보자.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지하철 경복궁역 근처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통의동이란 동네가 있다. 비록 번화가는 아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서울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곳. 외지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과 마주보고 있는 동네다. 최근엔 삼청동과 인사동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갤러리와 독특한 카페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주민들 외엔 유동인구가 거의 없던 이곳에 문화예술인들의 공간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이 깃든 음식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다. 이길 저길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를 뽐내는 통이동의 한 골목을 들어서니 고즈넉하게 서 있는 한 미술관이 보이고, 그 미술관 맞은편에 2층 단독주택이 서 있다. 왠지 편안하면서도 정갈해 보이는 살림집 같은데, 호기심의 마당으로 들어서니 단정하게 꾸민 정원과 나무로 만든 장승이 들어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원 한켠엔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식물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음식점 치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다. 이 조용한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아주 정갈하고 편안해 보인다. 조용하게 담소를 즐기면서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꽤나 안정적인데, 원색의 연꽃무늬 식기에 조심스럽게 담긴 다양한 음식들. 자세히 살펴보니 고기나 해산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메뉴가 채소로만 이루어진 식단이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이곳, 바로 사찰 음식 전문점이다. 음식이 되게 정갈하고 되게 친숙한 재료들인데도 되게 색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나 고기 종류가 들어간 음식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 먹으면은 좀 뭔가 좀 밍밍하고 좀 이렇게 확 끌리는 건 없는데, 먹고 나면은 좀 속이 편안하다고나 할까? 현재 이곳에서는 수령 진지상, 산나물 진지상, 감로 진지상, 선식 진지상 등 20여 가지의 음식이 올라가는 갖가지 사찰 음식 정식과 더불어 신선록, 수삼 곶감 탕수, 더덕 단호박 탕수 등 다양한 일품 요리를 즐길 수가 있다. 맛있으면서도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으로 손님들의 극찬을 받는 이 매장의 주인장이 궁금한데, 주방에서 요리 삼매경에 빠진 셰프님, 혹시 이 사찰 음식 전문점의 주인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사찰 음식 전문점 감로당을 운영하는 홍연입니다. 사찰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홍연희 대표. 단아한 외모에 깔끔한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홍연희 대표.
부산이 고향인 그녀는 결혼 직후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남 일녀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그런 그녀가 지난 2003년부터 이 매장을 창업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평범한 가정주부로 부족함 없이 살아온 그녀가 사찰음식 전문점을 개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제 일을 해보고 싶었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애 키우고 하면서 제 일을 못 해봤었어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요리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하기 전에도 뭘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취미생활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우리 남편 말이 어쩜 그렇게 먹어줄 사람도 끝없이 많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신 있는 게 요리인데, 그래서 사찰 음식점을 하게 됐는데, 아마 돈이 첫 번째 우선 목적이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적자만 아니면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불교 수행을 해왔던 불교 신자다. 부처의 가르침을 음식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곧 사찰음식 전문점 창업으로 이어졌다. 창업 준비기에는 실제 스님들에게 사찰음식 요리법을 전수받는 등 사전 준비도 아주 철저히 했다고 한다. 또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하고 독실한 불자였어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한번 해보자. 근데 평소 때 이제 제가 하던 요리가 사찰 음식은 아니고 그냥 일반 한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 가르치는 스님들께 이제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 본래 절에서 즐기는 사찰 음식은 떡이나 나물을 해서 신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 불교에서는 사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또 다른 수행의 방법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홍현희 대표는 이러한 사찰 음식의 큰 뜻을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그대로 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요리에 임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요리로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원래 우리들이 먹던 거친 음식이에요, 사실은. 예, 좀 특이하고 좋은 음식 대접하겠다. 상견례를 우리 집에서 하잖아요. 그럼 시골 분들은 막 화를 내세요. 이거 뭐 시골에서 다 풀 뜯어오고 뭐 그렇게 먹는 건데 이걸 뭘 돈을 주고 먹냐고. 그게 맞아요, 사찰 음식은 원래. 예. 근데 이제 약간은 제가 표준화를 시켜서 좀 더 화려하고 이렇게 꼭 불자만 먹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정말 이렇게 친근감 있게 먹을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화려하고 해놓은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은 표준화 시킨 거예요, 사찰 음식에서. 이 매장의 운영을 책임지는 또 한 명의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니 그녀의 정체는 바로 홍현희 대표의 딸 구민정 씨다. 프랑스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재원인 딸 구민정 씨는 프랑스 유학 도중 한국으로 건너와 어머니와 함께 5년째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 홍현희 대표에게 사찰 음식 레시피를 하나둘씩 전수받으면서 앞으로 가게를 이어받을 예정이라는데, 엄마가 제가 유학 가고 나서 엄마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와서 보니까 엄마 하시는 일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좋은 일이고 조미료를 안 쓰고 정말 좋은 음식을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엄마가 하자는 제안을 하셨을 때 이게 내 길인가 보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멋있게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정말 기본인 몸을 생각하는, 제가 한번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나니까 정말 좋은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이렇게 깨닫게 돼서 엄마가 하자는 제안에 저도 정말 좋은 일 같아서 엄마랑 같이 하면 또 믿을 사람이 있고 정말 평생의 스승이 계시니까 같이 하게 됐어요. 단정한 품성의 어머니와 수려한 외모의 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연식 사찰 음식. 지금부터 인공의 재료는 전혀 가미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요리법으로만 만들어지는 이 매장의 사찰 음식의 레시피의 비법, 함께 알아보자. 맛있는 레시피의 비밀 첫 번째, 오신채와 인공조미료는 NO!
사찰 음식은 오신채, 즉 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를 넣지 않아 맛이 담백하고 정갈하며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 불교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소박한 재료를 사용해 자연의 풍미가 살아있는 독특한 맛의 경지를 이룬 메뉴가 바로 사찰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신채와 더불어 사찰 음식에서 금지하는 재료가 있으니 바로 인공 조미료다. 때문에 이 매장의 주방에서는 인공 조미료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들은 다 조미료가 일치 안 들어가는 거죠? 전혀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손님들은 제일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먹고 나면 속이 너무 편하다는 거. 인공 조미료 대신에 자연의 재료로 직접 만든 자연 조미료와 천연 색소로 음식의 맛과 색을 내고 있다. 표고가루와 표고 우린물 등 주로 채소를 갈아 만든 가루나 채소를 우려내서 만든 채수 등으로 음식에 간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조미료는 인공 조미료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인공 조미료는 안 들어가고 천연 조미료만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육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채수라 그래. 야채 채자. 그거는 이제 뭐 다시마, 무, 표고, 뭐 또 주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야채 이런 것들 다 고아가지고 그걸 기본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인공 조미료 안 넣어도 이 맛이 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하면 이 맛이 안 나냐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채소로 직접 만든 자연 조미료로 음식의 맛을 냈다면 치자물, 백년초 파우더, 가루녹차 등의 천연 색소로는 음식에 다양한 색을 내고 있다. 이러한 천연 색소는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재료라는데, 녹차는 뭐 녹차 카테킨 많잖아요. 특히 백년초는 이게 칼슘이 우유의 몇 배? 16배? 우유보다 굉장히 많아요, 칼슘이. 근데 우유의 칼슘은 체내 흡수가 많이 안 되는데 흡수율이 적은데 백년초의 칼슘은 굉장히,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 또 가래기침 해소 천식, 하여튼 그렇게 백년초 그 효능이고, 치자 같은 경우도 뭐 소염작용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하여튼 그런 작용들. 이 매장의 뒷마당에는 또 다른 천연 조미료가 보관돼 있다. 음식 재료의 기본이 되는 장류 역시 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 메주를 집에서 직접 담궈 고추장과 된장, 국간장, 진간장 등으로 사용한다. 고춧가루와 더불어 각종 채소 등도 경기도 인근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키운 것을 직배송으로 받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추, 고추 등 쉽게 키울 수 있는 채소는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필요시 그때그때 이용하고 있다. 강원도 더덕을 쓰는데 이번에 이건 생선이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 되게 단단하고 이제 까놓은 거 좋은 거 까놨으면 도 없고, 또 이제 잘못하면 왜 표백해 놓은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다 깠었어요. 이렇게. 이제 더덕은 제가 시장에서 사와요. 항상 가는 그 아줌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고, 이제 연근이란 이런 건 산지에서 다 택배로 와요. 마, 연근, 우엉 이런 거. 훨씬 더 좋아요, 요즘. 이렇게 홍현희 대표는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할 때도 되도록 인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의 재료를 선택해서 직접 다듬어 손님상에 올린다. 먹는 이들의 심신을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사찰 음식 레시피의 기본.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자연의 맛을 담은 이 매장의 사찰 음식. 고객들의 평가는 어떨까? 이렇게 소스나 양념 같은 걸 강하게 하지 않고 이게 오래 묵힌 거 발효한 이런 소스들을 써가지고 진짜 재료 맛을 살려서 한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사찰 음식의 정신을 바탕으로 식재료를 정성으로 구하고 손질하는 홍현희 대표. 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필수다. 까다로우면서도 정성스런 그녀의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 매장의 첫 번째 레시피다. 맛있는 레시피의 비밀 두 번째, 정성이 담긴 정식과 퓨전식 요리.
이 매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음식 메뉴를 즐길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사찰 정식 메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리 음식이다. 사찰 정식 메뉴는 메뉴의 종류에 따라 수련 진지상, 산나물 진지상, 감로 진지상, 선식 진지상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정식은 수련 진지상이다. 수련 진지상에는 백년잎차, 백년초 김치, 자연송이 바라 현미죽, 산약초 소스 샐러드, 새송이 연근 참마 솔잎구이와 월과채 등이 올라간다. 정식에 올라가는 20여 가지의 음식은 먹는 이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올리는 순서와 그 메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음식들이 어떠한 순서로 상에 올라가는 것일까? 전식 죽으로 시작해서 죽이 일단 먼저 들어가서 약간 위를 준비를 시키는 거죠. 죽으로 바라현미랑 자연송이 된 죽을 위를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가 저희가 먼저 항상 모든 코스에 다 샐러드가 나가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사찰 음식이라 그러면 나물을 생각하고 왔는데 서양 음식 같은 샐러드가 나와서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 샐러드 드레싱이 저희가 산약초 효소로 만든 드레싱이거든요. 그래서 효소 발효액이 된 드레싱이라서 저 발효액이 위에 들어감으로써 위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죽이 먼저 들어가서 준비가 되고 효소액이 들어가서 활성화가 돼서 이제 체하시지 않고 위에 부담 없이 위가 준비가 돼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라 이제 찬 음식 나가고 그다음에 따뜻한 음식 그다음에 또 한 번 찬 음식 따뜻한 음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서요. 약간 밋밋한 음식 나갔으면 좀 매콤한 음식, 그다음에 약간 느끼할 수 있는 음식, 그다음에 또 다시 상큼한 음식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랑 짤 때 저희가 코스는 그러니까 오감을 다 만족시키면서 맛도 5가지 맛을 다 즐기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메뉴는 짠 겁니다. 20여 가지의 정식 메뉴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월과채다. 월과채는 사찰 음식에서 즐길 수 있는 전의 종류 중 하나인데 이 월과채를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볼까? 먼저 표고버섯, 호박, 숙주, 들깨가루 등을 넣고 섞은 다음 마지막으로 피망을 넣는다. 이렇게 섞은 채소 무침을 접시 가운데 올리고 찹쌀전과 함께 내면 월과채가 완성된다. 이 찹쌀전 위에 채소 무침을 올려 먹으면 월과채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다. 홍현희 대표가 전국의 스님을 직접 찾아가 전수받은 후 탄생한 사찰 음식. 불교의 정신과 자연의 맛을 살린 이 음식들은 사실 손이 많이 가고 만들기에도 번거롭다. 하지만 수양의 마음으로 요리를 하며 손님상에 올리는 음식이니만큼 씹을수록 그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예전에도 한번 왔었고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왔는데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제 맛있게 잘 이렇게 그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그런 거라 가지고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생각보다 참 음식이 괜찮네요. 맨날 그 인스턴트나 뭐 서양 음식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와서 먹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몸이 그냥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정식 메뉴 이외에도 요리 음식 역시 사찰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매장 요리 음식의 대표는 더덕 단호박 탕수와 연근 오미자 탕수다. 먼저 더덕 단호박 탕수를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볼까? 더덕 단호박 탕수는 더덕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찹쌀가루와 감자 전분을 섞어서 만든 반죽으로 튀김옷을 입힌다. 이렇게 튀김옷을 입힌 더덕을 기름에 튀겨낸다. 그리고 단호박을 쪄서 먹기 좋게 자른 후 채수를 찐 단호박에 넣는다. 표고버섯 우린 물 넣고 이 채수를 담근 단호박에 소금과 설탕, 식초로 간을 그 후 감자 전분을 섞어 단호박 소스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단호박 소스를 더덕 튀김에 얹어내면 더덕 단호박 탕수가 완성되는데 더덕 단호박 탕수는 기름에 튀겨 고소한 맛을 내는 더덕 튀김과 더불어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내는 단호박 소스의 조합이 환상적인 음식이다.
연근과 오미자의 만남이 신선한 요리 메뉴가 있으니 바로 연근 오미자 탕수. 이번에는 연근 오미자 탕수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연근 오미자 탕수는 먼저 연근을 굵게 갈아서 감자 전분과 찹쌀가루, 그리고 소금과 호두, 호박씨를 넣어 손으로 동그랗게 만들며 반죽한다. 이렇게만 튀겨서 쓰거든요. 튀겨놓은 걸로 할게요, 그냥. 물 우려놓은 거. 다음으로 오미자를 우린 물을 준비하고 이 오미자 우린 물에 설탕과 감자 전분을 넣어 약한 불에 데운다. 굵게 간 연근과 감자 전분 등을 섞어 만든 동그란 반죽을 기름에 튀겨낸 후 만들어 놓은 오미자 소스를 튀김 위에 얹으면 연근 오미자 탕수 완성이요. 마지막으로 연근 오미자 탕수에 피망 등으로 장식을 하면 바로 손님상으로 올라간다. 손맛이 그대로 살아나고 자연을 담은 식재료에 정성이 담긴 요리 과정.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레시피의 비밀이다. 맛있는 레시피의 비밀 세 번째. 사찰의 정갈함을 담은 식기. 홍현희 대표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방용품의 위생 상태다. 그녀는 요리 과정은 물론이고 식기 관리 역시 위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데, 때문에 음식을 담는 모든 그릇은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물론이고 손님들이 사용하는 냅킨이나 수저를 싸는 청까지 식탁에 올라가는 모든 주방용품들이 인위적이지 않는 깨끗한 자연의 멋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수저를 삶는 천은 천연 염색한 면을 사용하는데, 한번 테이블에 올라갔던 천은 끓는 물에 삶아 소독하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매일매일 수업하시는 거예요? 매일 삶아요. 매일매일 밥 삶아요. 네. 매일매일 하시는 이유는? 이거 혹시나 수저 많은 건데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과 음식 재료, 그리고 만드는 공간이 깨끗해야 사찰 음식의 매력이 더욱더 살아나는 법.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요리 과정에서 정성을 다하며 위생을 철저히 해 주방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사찰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러한 엄격한 규칙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사찰 음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된다고 한다. 그냥 저는 크게 이렇게 목표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좀 그만할까 생각도 했다가,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해주고 막 오래오래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또 사찰 음식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고려를 하고, 제가 체력이 되는 한 아직은 좀 더 할 거예요. 처음엔 스님들을 위해서 사찰 음식 전문점을 열었다는 홍현희 대표. 이젠 스님들에겐 편안한 쉼터이자 고객들에겐 자연과 전통을 고스란히 담은 음식을 대접하는 식당이 됐다. 사찰의 정신을 간직한 소담한 식당은 우리들에게 성찰의 중요성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다.